반갑습니다. 정태입니다. 자, 올인원 베이직 OT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부제가 시작이 다르면 끝이 다르다고 부제를 지어놨는데 왜 이렇게 지어놨는지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 이 고3 기준으로 여러분이 이제 걸어갈 하나하나의 단계인데 이 고3이라는 시간은 여러분이 겪었던 고1, 2와는 사뭇 다르게 흘러갈 거야. 시간의 흐름 자체가 속도가 아예 다르거든요. 고1, 2 때는 좀 내신 공부하다가 또 방학 때 뭐 이것저것 하다가 다시 뭐 내신 하다가 이런 식으로 시간이 굉장히 좀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느낌이라면 고3은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갈 거야. 가장 먼저 만나는 게 고3 교육방학. 아마 여러분이 이제 태어나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해왔지만 이 고3 교육방학만큼 치열하게 공부한 시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정말 이때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 내가 드디어 고3이다 하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서 바로 이제 3월 모의고사, 첫 번째 모의고사를 만나. 이때 잘 보든 못 보든 일단 이것에 뭐 집중하기도 전에 바로 중간고사를 보거든요. 수능 중심으로 계속 공부를 하다가 중간고사를 보니까 다시 이제 내신 모드로 가야 돼, 그죠? 이 격차가 상당히 좀 크거든요. 정신이 없어져, 그죠? 그 다음에 어느새 6평. 이 산모라는 느낌이 조금 달라. 평권에서 만든 이 문제, 이 재수생과 함께 치르는 이 6평을 딱 보고 나서 이게 이제 수능이구나, 내신과 좀 다른 수능이구나 라고 느끼자마자 다시 기말고사, 다시 또 이제 내신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능 공부를 쭉 하다가 보면 어느새 9평이야. 여름방학은 겨울방학이랑 아예 달라. 이때는 정말 넉넉하게 공부할 시간이 있고 차근차근 해왔다면 여름방학은 정말 짧거든요. 순식간에 지나가. 뭐 했나 하는 순간 바로 9평이야. 그리고 나서 남은 건 이제 수능이죠. 근데 중요한 게 이때쯤 딱 되잖아. 그러면 올 한 해를 싹 돌아보거든. 그래. 저때 내가 저걸 했어야 되는데 저때 이런 공부를 했으면 더 지금 좋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굉장히 많아져. 그러면서 수능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나의 수능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 강의, 올인원 베이직이야. 시작이 다르면 끝이 다르다. 이 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시작점이야, 시작. 여러분의 목표, 지점. 근데 목표는 분명히 여기지만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게 뭐 틀렸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똑같은 기출과 똑같은 EBS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정말 다양한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이쯤 돼서야 나중에 돼서야 이제 느낀단 말이죠.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나한테 가장 맞는 공부법 정도가 뭔지 일단 알고 선택하는 거랑 모르고 선택하는 거 분명 다르잖아, 그죠? 이 강의에서, 올인원 베이직 강의에서는 여러분에게 수능 공부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고 평가는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니까 이렇게 대비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제안을 할 거야.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들을 이제 취사 선택해서 올해 1년 커리를 딱 잡아주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본격적인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올인원 베이직. 차시도 많지가 않아. 이 짧은 차시 안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그 많은 얘기들을 다 압축해서 담았거든요. 거의 한 8차시 정도면 가볍게 끝이 나는 강좌인데 일단 첫 번째는 최근 수능 트렌드. 최근 어떻게 수능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최근 수능 트렌드를 짚어주고 EBS가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이것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거야. EBS가 연계된다. EBS가 중요하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데 과연 어떻게 연계되는지 이건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하는 얘기, 학원에서 하는 얘기, 뭐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다 달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강좌는 교재를 여러분에게 이제 PDF 파일로 제공하거든요. 왼쪽에는 이 당해년도 EBS,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수능 문제가 실려 있어. EBS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수능에서는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는구나. 그럼 나는 이 정도를 가지고 EBS를 공부하면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본인이 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여러분 눈에 보이도록 보여줄 거야. 그리고 최근에 수능은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제안까지 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신과 다른 이 평권, 이 수능이죠, 그죠? 가끔 친구들이 이제 내신과 수능의 차이점을 내신은 이제 주어진 범위 안에서 공부하는 거고
수능은 이 범위가 이제 EBS가 있긴 하지만 범위가 좀 광범위하다. 단순히 이제 아는 작품이다, 모르는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물어보는 출제 포인트가 다르거든요. 평가는 내신과 다르게 출제하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고 그 포인트를 집요하게 물어보는 게 평가하는 문항이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 문학 파트에서 안내해 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이번 수능 그리고 비문학 만만치 않았는데 이게 트렌드를 봐야 된다. 이걸 왜 강조하냐면 트렌드는 하나의 흐름이거든요. 흐름? 올해가 이렇게 나왔다. 내년도 이렇게 나오냐? 이건 모르는 거야. 다만 지금까지 트렌드가 있잖아. 비문학이 이렇게 나오는 트렌드니까 올해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내년은 이 트렌드 속에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거시적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트렌드를 정확하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런 트렌드에서 비문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비문학 학습 전략까지도 같이 안내해 주도록 할 겁니다. 물론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하나씩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화작과 엄매. 이번까지 2027학년도까지 여러분이 보는 수능까지는 이제 선택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통합돼서 이 문법을 이제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지금 이제 올해까지는 일단 선택을 이제 해서 가는 것이죠. 그죠? 자, 화작과 엄매.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할 텐데, 화작을 골랐을 때, 엄매를 골랐을 때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그런 것들을 안내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게, 강의인데, 기출분석. 아니, 기출분석을 다들 하거든요. 그죠? 뭐, 2번, 3번, 4번 계속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기출을 봤으면 얻어낼 것을 얻어내야 되거든. 근데 얻어낼 걸 얻지 못하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분석하라고 하니까 그래 정답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오답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확인하고 끝이 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 정확히 얘기해서 기출을 통해서 얻어야 할 것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이제 공부만 한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시간을 투자했는데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하니까 그게 점수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 안타까운 마음속에서 쌤이 지금까지 강의를 오랫동안 했을 거 아니야. 특히 재정만 강의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잘 되는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좀 잘 안 되는구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출은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지 정말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다. 가장 적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할 때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가장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도록 할 겁니다. 마지막까지 기출분석법까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 수능 공부를 위한 이 모든 내비게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안내해주는 강의. 짧지만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강의에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본강에서 바로 최근 수능 트렌드와 EBS부터 얘기해 가도록 할게요.